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하래요, 주현 형이. 왜 하라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 트레이드마크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빈티지샵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여성 빈티지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여자 빈티지샵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여자 빈티지샵 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제 되게 요 최근에 생긴 빈티지샵 중에 되게 잘하는 그 빈티지샵이 하나 있어요. 그런 업체를 한 곳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여자 빈티지샵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여기를 벤치마킹 하셔서 그러니까 운영해 주시길 바랄게요. 개념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이제 여자 빈티지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자 빈티지는 기본적으로 남성분들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습니다. 이제 뭐 저희 매장을 보면은 이제 유입되는 고객 수를 보면은 여성분들 반, 남성분들 반 이래요. 저희 남자를 그 빈티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구매하시는 고객층도 여성분들 반, 남성분들 반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여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소비하시려는 그런 경향이 좀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빈티지샵을 가보셔도 이제 여성 물건을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수요가 더 많다는 점, 그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이제 팬층을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팬층을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이제 여성 빈티지가 남성 빈티지보다 훨씬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남성분들은 좀 이제 브랜드에 좀 집착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좀 많이 따지시고 이제 스타일도 웬만하면 좀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스타일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제 이게 명품이든 명품이 아니든 뭐 보세든 이제 좀 다양하게 좀 다 이렇게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고 이제 스타일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팬층을 확보하는 게 여성분들이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 빈티지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 그 여성 빈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만 조금만 잘하시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 빈티지 하시려는 분들은 굉장히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이제 여성 빈티지를 하시다가 제작이나 이제 보세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팬층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제작으로 이제 돈을 버시는 구조거든요. 이제 원래는 이제 빈티지랑 이제 보세랑 같이 팔았다가 이제 빈티지가 조금 마진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제작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이제 빈티지하고 제작을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 그 제작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는 개인적으로 여성 빈티지를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성 빈티지가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건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왜냐면은 아까 소비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수요층이 훨씬 많다고 했죠. 그 말은 즉슨 이제 도매상들도 이제 수요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매상들이 어느 정도 그 거래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가시는 분들은 물건을 잘 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 빈티지보다 여자 빈티지가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당연한 현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빈티지를 물건을 하러 가면은 남자 거는 아무리 명품이어도 저희가 50만 원 이상을 본 기억이 없는데 여자 빈티지 그 명품 같은 경우는 100만 원까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비싸고 이제 물건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제 뭐 이게 사실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남자 빈티지 샵에 비해서 좀 단점인 측면은 운영을 하실 때 상대적으로 좀 꼼꼼하고 섬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성 빈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수요층이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상품의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착샷이라든지 뭐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구매하셨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좀 신경 쓸 게 상대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좀 섬세하고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좀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여성 빈티지 같은 경우는 착샷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착샷이 안 들어가면 살아남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착샷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때려 죽여도 착샷을 못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파를 하셔야 됩니다. 가방이나 이제 신발 이런 쪽 올카인드 쪽으로 가서, 근데 물론 이것도 착샷을 하는 게 좋은데 정은 못 하시겠으면 자파로 가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명품을 하셔야 됩니다. 희소성 있는 상품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명품도 근데 착샷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은데 안 되시겠으면 물건으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착샷을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욕먹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이걸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저희의 확실한 주관이다 보니까 만약에 아니다 싶으시면은 기존에 생각하신 대로 행동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영상을 꺼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거에 맞춰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1단계입니다. 이제 어떻게 맨 처음에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거래처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자기가 일단 가지고 있는 옷이나 신발 혹은 가방부터 판매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거도 어느 정도 충분히 양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걸로 인스타를 좀 꾸며 보시고 하면, 이거를 이제 어쨌든 그 가격이 상관이 없으니까 좀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잘 꾸며서 착샷도 해보시고 올려보도록 하세요. 이제 그걸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래처에 연연하지 않고. 자,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건을 올렸는데 좀 반응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두세 개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럼 좀 이제 신이 나시죠? 이제부터는 거래처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래처를 저희가 여기서는 딱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짝방식이라든지 이제 동묘 같은 곳은 여성 빈티지랑 조금 안 맞아요. 이제 왜냐면 그렇게 뭉탱이로 나오는 데도 잘 없고, 동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더욱더 좀 도매가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집화장 같은 경우도 올카인드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듯이 이제 여성 빈티지를 하려고 집화장을 들어가시는 건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거래처를 확보해야 되느냐, 이제 시장이나 아니면 지하철 같은 데를 보시면은 진짜 되게 싸게 판매하는 빈티지 샵이 있습니다. 빈티지 샵이라고보다 좀 부제샵에 가까운데, 이제 막 원피스 5,000원, 7,000원, 만원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생활부제라고 부르는데,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셔서 이제 물건을 좀 자세하게 보시고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게 있으면 거기서 구매를 해오시는 겁니다. 이게 지역마다 다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매장을 한번 지방에다 한번 내보려고 사전 조사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강릉도 한번 갔다 왔고, 대전도 한번 갔다 왔고, 광주도 한번 갔다 왔는데 지역마다 다 하나씩 있습니다. 구제샵이 되게 싸게 파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는데, 저희도 거기 가가지고 도매를 해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장 같은 곳에서 먼저 한번 물건을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물건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이쪽 한 군데에서 좀 물건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물건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몇 개 사시다 보고, 그리고 이제 며칠 왔다 갔다 하시면 이제 사장님이랑 좀 친해질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사장님이랑 얘기를 나누는데요. 아, 저희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찾고 있는데 혹시 뭐 들어보면은 이렇게 좀 연락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장님들이 좀 여러 번 다니다 보면은 사장님들이 그걸 모아주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래처가 하나 두 개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다 뛰셔야 돼요. 이제 저희가 이제 딱 어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3단계입니다. 3단계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까 2단계에서 이제 거래처를 확보하시면서 꼭 온라인 빈티지 샵을 이용하셔서 온라인 빈티지 샵에서 물건을 사입하시는 걸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3단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거래처가 어느 정도 확보되셨고, 이제 어느 정도 물건을 계속 유입을 시키시고 계시면 이걸 이제 팬덤을 계속 쌓으셔야 됩니다. 돈에 많이 영향하지 마시고 상품 하나하나마다 집중하셔서 이제 계속 판매를 일으켜야 돼요. 이제 어느 수준까지 판매를 그럼 일으켜야 되느냐? 내가 만약에 인스타에 상품을 올렸으면 이게 한 1시간 이내에 한 두세 개를 판매하는 뭐 그런 상황이 온다던가, 아니면 일주일에 내가 올린 양의 한 반 이상이 나갈 때까지 그걸 계속 키우셔야 됩니다. 조금 더 이게 열심히 하시면서 상품도 다시 찍어보시고 계속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3단계가 이제 과도기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여기 지나면 조금 더 수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기를 잘 겪어내시길 바랄게요. 좀 되게 뭐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온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편하게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됩니다. 보통 대다수가 여기서 이제 좀 포기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4단계입니다. 4단계는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 좀 판매도 괜찮고 어느 정도 팬층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이런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아, 돈이 안 된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걸 분명히 느끼시게 될 거예요. 빈티지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뭘 손대셔야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제작을 손대셔야 됩니다. 빈티지 샵을 보시면 항상 새 상품이랑 같이 파는 그런 빈티지 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성 상품을 들고 있어야지 이런 매출을 어느 정도 받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빈티지 샵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팬을 확보하셨으면 제작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제작은 어떤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느냐? 물건을 좀 이제 팔아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어떤 상품이 좀 내 고객층한테 반응이 괜찮고 어떤 상품이 좀 최대한 되게 올리자마자 팔리고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옷 말고 잡화 쪽으로 먼저 잡으시고 가시길 바랄게요. 예를 들어서 뭐 가방 같은 경우나 뭐 이제 머플러나 이제 뭐 모자 같은 경우를 한번 손대 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올리고 나서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옷에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옷을 제작하시길 바랄게요. 옷도 이제 좀 이제 대중적인 옷보다는 이제 스타일이 있는 옷, 이제 매니악적인 그런 옷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팬층이 확보되셨다고 하면 동대문에 가셔서 보세를 떼셔도 아마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제작이나 이제 어느 정도 보세 쪽으로 좀 같이 판매하시는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5단계입니다. 5단계 여기서부터 이제 여성 빈티지샵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좀 갈려집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4단계까지 오셨다 그러시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냥 제작 쪽으로 넘어가겠다. 아니면 이제 빈티지만 팔겠다. 아니면 빈티지하고 이제 제작을 같이 팔겠다. 이게 되는데 아마 빈티지만 팔겠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작 쪽이 조금 더 이제 편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제작 쪽으로 다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를 따로 다루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잘 모르는 시경이다 보니까 만약에 빈티지랑 제작을 같이 파시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점점 저단가적인 옷보다는 점점 고단가 옷으로 이제 물건을 빈티지를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마진은 좀 떨어질 거예요. 이제 마진이 이제 2배 가까이는 못 남겠지만 그래도 한 장을 팔아도 이제 남는 그런 금액대가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좀 효율성적인 측면을 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조금 더 브랜드를 가져오셔야 되고 점점 이제 명품 같은 거를 좀 더 가져오셔야 돼요. 근데 아마 여기 4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거래처가 이미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점점 이제 좀 거래처를 확보하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빈티지라는 게 맨 처음에 거래처 뜨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운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명품을 좀 더 손을 대시고 명품을 모으기가 아마 그래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중고, 이제 개인 거래 중고에서 어느 정도 자기한테 맞는 이제 그런 중고를 수집을 하시고 컬렉을 하시고 이거를 재판매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거 다음부터는 저희가 말씀드릴 영역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저희보다 훨씬 잘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업체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가 저희가 최근에 생긴 빈티지 샵이고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빈티지 샵입니다.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나가고 있죠? 이게 책갈피라는 이제 온라인 매장인데 사실 여기 사장님이 저희 직원이었어요. 저희 직원이었는데 저희 맨 처음에 면접 봤을 때도 저희한테 빈티지 샵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오래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계속 조언을 해주고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 지금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친구인데 지금 이게 생긴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팔로워는 3,000명이고 이 친구가 특별한 광고나 뭐 이런 인스타적인 기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착샷이나 이런 브랜딩을 어떻게 하느냐는 고민이 되게 많았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은 벌써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4단계까지 와 있어요. 벌써 지금 제작도 같이 들어가 있는 친구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뭐 자꾸 아니라고는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을 좀 벤치마킹 하시고 나아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고요. 이 친구들은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잘 같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영상 끝났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이거를 되게 빨리 압축시켜서 말씀드려야 돼서 좀 이제 많이 놓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좀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린 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제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으면 따로 말씀을 그 메일로나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컨텐츠로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컨텐츠로 제작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책갈피 친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를 전부 다 잘 행동한 친구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때문에 잘 됐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친구 자체가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아무튼 그런 행동력 자체가 워낙 좋은 친구거든요. 여러분도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친구가 맨 처음에 저희한테 했던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이 친구가 맨 처음으로 빈티지 그 떼면서 했던 말이 사장님 여기 너무 어디 갔는데 너무 이쁜 게 많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안 팔리면 제가 입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뭐 안 팔리더라도 자기가 이제 입겠다라는 마인드. 그래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작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력을 이제 발휘해 주시고 책갈피 잘 벤치마킹 하셔서 이제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책갈피 사장님 이거 보시고 계시다면은 4단계, 5단계 기억해 두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누군가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저희한테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좋아요하고 구독 해달래요, 주연이 형이. 저는 안 해도 되는데, 해달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